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떠나는 즐거움으로.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매일은 비슷하고 설레는 일들이 별로 없다. 무슨 생각을 할 때 주로 설레는가? 그 순간을 떠올려 보자. 선뜻 생각나는 단어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분주한 일상 속에 여행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진다. 여행만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 싶다. 누구나 마음은 늘 떠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최근 제대로 된 여행을 못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여행을 가면 뭐가 그토록 좋은지. 여행지에서는 별것 아닌 것들도 특별한 즐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먹는 것부터 자는 일까지 모두가 일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느끼는 색다른 즐거움이 팍팍한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게 해준다. 그래서 자주 떠나고 싶어진다. 언젠가부터 여행의 즐거움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 대학 시절이 떠오른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직장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환경만 바뀌었을 뿐 대학 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는 듯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했다가 어두워지면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책이 가득한 도서관에서 일하니 다들 편하겠다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일터라는 작은 공간에서 피로감을 자주 느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늘 불편하고 답답했다. 그 마음을 덜기 위해 주말이면 훌쩍 어디론가 떠났다. 혼자 배낭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출근하면 그 힘으로 한 주를 견뎠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을 주로 다녔다. 버스를 타고 가면 반나절이나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나중에는 인근 섬으로 숙박을 정해서 다녔다. 여건이 되지 않으면 평소 가보고 싶었던 명소를 중심으로 가볍게 산책이라도 나섰다. 책을 좋아했지만 책이 가득한 작업 공간보다 밖이 더 좋았다. 틀에 갇힌 곳에서 벗어나 넓은 공간에 서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혼자 누리는 시간이 좋아 배낭을 끓이고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그 방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해외로 바뀌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주변에는 여권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용감하고 특이한 이미지로 굳어져 갔다. 무엇보다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졌다. 늘 보는 공간은 너무 좁게 다가왔다. 첫 해외여행지는 가까운 일본이었다. 친구와 함께 무작정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 길을 안내해주는 편한 스마트폰도 없었다. 오로지 지도 한 장을 들고 길을 누볐다. 야간 열차를 타고 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도 행복했다. 그땐 오직 젊음이 무기였다.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고 어떤 차림을 하고 다녀도 즐거웠다. 겁없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고 대충 끼니를 때워도 좋았다. 용기 하나로 어딜 가든 버틸 수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계속 밖으로 움직이고 낯선 것들을 마주할 때 편하다는 것을. 익숙함보다는 불편한 것에서 흥미를 더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어디론가 떠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게 좋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자꾸 움직이고 부딪혀 보면 알게 된다. 그렇게 우연히 떠난 배낭여행이 계속 다른 곳을 누비는 계기가 되었다. 여행을 지속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타지에서 생활해 보면 매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간다. 잔고는 언제나 빠듯했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려면 부지런한 돈 관리는 필수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기록하면서 수시로 확인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금방 무너지기 때문이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더 알뜰하게 살아야지 반성하고 다짐했다. 그런 빠듯한 상황에서도 늘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서 떠났다. 목적이 분명하니 여행 갈 때는 과감해졌다. 그 순간을 위해 평소에 더욱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을 하게 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늘 비슷했다.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없어서 갈 수가 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시간과 돈을 만들어서 가야겠구나. 평소에 조금 아껴서 내 경험에 최대한 몰입하자는 간절함이 생겼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망설여지는가?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돈의 크기가 전부는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춘 상황도 좋지만 때론 절실한 마음이 우선이다. 부족해도 마음이 기울면 결국에는 채워지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여행을 통한 배움이라는 목표가 뚜렷했다. 세상에는 책상에 가만 앉아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책에서 얻는 것 이상으로 여행이 주는 깨달음이 크다. 내 눈으로 보고 발로 직접 느끼는 것들이 더 귀하다. 또한 젊을 때 어떻게든 경험의 영역을 넓히고 싶었다. 그래서 경험에 투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닷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하는 데 힘이 되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마음만큼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할수록 여행이 남을 것 같았다. 한 번의 여행은 순환이 되어 또 다른 여행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해마다 여권에 찍은 도장이 늘어났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여행은 점차 동남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졌다. 떠나기 전에는 항상 사전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루트와 일정이 담긴 2장 정도의 계획서도 만들었다. 그 계획서를 들고 다양한 곳을 누볐다. 그렇게 다니면 한동안 힘든 상황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그곳이 다시 그리워졌다. 그 느낌을 간직하려고 매번 여행기를 썼다. 그때 써두지 않으면 왠지 나중에 이 소중한 순간들이 흐려질 것만 같았기에. 한 달이 넘어가는 여행에서는 그 날들보다 많은 여행기가 쌓였다. 논문만큼 두꺼운 양의 여행기를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는 일이 무미건조한 일상에 활기를 더해 주었다. 주변을 바라보는 눈도 의식도 점차 바뀌어 갔다. 내 힘으로 돈을 모으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다.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졌다.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즐거웠다. 그런 성취감이 자꾸 무언가를 도전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 여러 면에서 조금씩 강해지는 걸 느꼈다.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파울로 코엘료가 말했다.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라고. 용기를 조금만 내면 예상치 못한 즐거움도 얻게 된다. 그러니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시도해 봐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은 떠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될 때가 많다. 마음이 끌릴 때 바로 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사이 간절함의 온도는 금방 식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여행이 간절해진 이유가 있다. 집과 직장을 오가다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작은 공간 안에 나를 가두고 젊음을 다 보내기엔 아까웠다. 묵묵히 일만 하며 살기는 더욱 싫었다.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이 넘쳐났는데 좁은 곳에서 바둥거리며 안주하는 게 더 힘겨웠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돈은 없지만 떠나는 삶을 택했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날 되십시오. 엔더주마였습니다.